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의 이종률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증시는 헝다그룹 이슈, 그리고 플랫폼 기업 규제, 그리고 또 대외적인 금리 인상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월 국내 증시도 어떠한 양상을 또 보일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김대중 팀장님 뵙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에 또 한가위 연휴가 있어서인지 또 한 달이 또 금세 지나갔습니다. 네. 네, 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제 10월 전망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월 전망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봐주시면요.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하늘색 진한 선이 이 코스피 흐름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그렇게 재미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8월부터 해서 9월 굉장히 대외 악재로 인해서 흔들렸고요. 10월도 아마도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 10월의 코스피 밴드는 3020에서 3200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불확실한 그리고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확산이 되면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뭐 예전처럼 급락하기보다는 뭐 3000 정도에서는 그래도 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지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저가 매수하고 이제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국면 모델 신호는 9월 중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추석 연휴로 쉬는 동안에 그리고 그 직후에 나왔던 9월 FMC 결과를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점들이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갔고요. 아마도 향후 궤적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쓰여져 있는 경기 순환형 가치주,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 금융이 약간 유리한 그런 환경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이 5개 업종 모두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 조금 적절한 그런 업종들을 골라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에너지와 금융 쪽을 좋게 보고 있고 못해도 3개월 정도는 이 섹터들 에너지와 금융은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성장은 뭐 완전히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성장주가 최근에 이제 각종 악재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더라도 그래도 계속 들고 계신다면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성장주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도 써놨지만 성장주 중심에서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성장주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배터리가 되겠고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가치주 영역에서는 에너지와 금융을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환경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언론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대략적으로 성장 둔화 그리고 물가 상승 이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 전망치긴 하지만 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좀 정체되고 오히려 9월부터 해서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융시장 내에서 성장은 약한데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냐,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물가 상승의 선봉장에 지금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볼 때 미국의 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공급병목 현상, 그리고 뭐 코로나 이슈에서 조금 빠져나오면서 다시금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산업금속의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각종 상품 지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데, 미국 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에서는 매월마다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기대치가 향후 1년 그리고 향후 3년 수치를 보게 되면요, 향후 1년 물가 상승률이 5%를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가 앞으로 조금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선물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은 뭐 대부분 이제 금융시장에서 투기적인 그런 수요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상업적인 수요와 조금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가격이고요. 파란색 선이 가격이고, 검정색 선이 방금 말씀드렸던 투기적인 활동인데, 대부분 예전에는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연가스나 WTI, 원유나 마찬가지였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고요. 요즘에는 이 투기적 포지션, 투기적인 활동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지금 상업적으로 실제로 정말 실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겨울철, 북반구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이 난방과 관련된 천연가스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로 될 수 있는 유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 되지만 앞으로 11월, 12월 조금 더 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수급을 또 보게 되면 원유와 그리고 원유 공급과 수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EIA라고 해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에너지정보청이 있는데, 이 에너지정보청에서 분기마다 원유 공급 그리고 원유 수요를 전망을 합니다. 2021년 하반기인 3분기, 4분기를 보시게 되면 회색 선인 공급보다 이 파란 선인 이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미국 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추를 통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결과론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이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2022년이 되면 이 공급이 다시 조금 정상화되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 당장 올해 4분기까지는 이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수요는 지금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 제어로 인해서 산업 활동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다시금 이제 리오프닝, 우리가 지금 국내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게 위드 코로나거든요.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할까? 여행을 가겠죠. 사실 저도 2년 동안 못 가가지고 너무나 가고 싶은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백신을 빠르게 맞았고 그 효과를 먼저 누리고 있는 미국의 항공 여행객 수를 보시게 되면요, 코로나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작년 3월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금 이 항공 여행객 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항공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이 원유에서 이제 정제해서 나올 수 있는 항공유 또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은 부족한데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나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과 연관이 있는 정유업체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9월 달에 추석 직후에 연준 FOMC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연준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약간 내려가고 대신에 PC, 근원 PC, 물가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전망을 했고요. 그 이전 6월하고 달라진 점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조금 앞당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6월 FOMC 점도표 여긴 없지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이 없고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2022년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한 번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또 추가 인상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반응을 해서 지금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를 보시게 되면요. 한국의 벤치마크인 국고채 3년 금리 그리고 같은 만기인 미국채 3년 금리를 보시게 되면 조금씩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까 원유 가격 상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은 한국 내에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올해 연말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유는 시장에서 테이퍼링 11월에 발표를 하고 12월에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상을 딱 이제 파월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FOMC 기자회견 이후에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면은 끝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이 테이퍼링 그 다음에 있는 물가 상승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헝다그룹 이슈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 헝다그룹 부동산 업체죠. 지금 왼쪽 그림 주가 보시면은 거의 지하실을 뚫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분명히 이 회사가 온전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이 헝다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CDS 프리미엄 요게 체계적 리스크, 국가 부도 위험을 보는 건데요. 이게 예전만큼 높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서 사실상 이 이슈는 헝다그룹의 좀 한정된 이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헝다그룹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소비 여력이 약해지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함에 있어서 월급, 그러니까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외에 자산,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국 내 소비 그리고 수요 증가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 이 중국은 한국의 제일 수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약간은 조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맨 처음에 가치주 성격의 이제 업종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가치주 성격 안에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금융 이런 게 있는데 에너지는 유가 상승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금융은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경기 모멘텀 둔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재나 산업재, 경기소비재는 약간 조금 중립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금융은 또 이게 날이 추워질 때 각광을 받는 배당주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배당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에너지, 정유,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9월에 이어서 10월도 약간 조금 투자에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흐름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요. 하반기, 특히 4분기 전략 그리고 연금 어떻게 운용할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10월에 이제 또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를 또 이제 LMS로 또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에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고객님도 좋은 일, 좋은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